기묘회사 제1화 밤마다 찾아오는 창귀. 한 선비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갈수록 험해졌다. 한참을 가던 선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잠시 쉬어갈 만한 곳을 찾았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작은 초가집이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선비가 말하자 잠시 후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나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선비는 서운한 내색 없이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여인이 뒤에서 말했다. 호랑이, 여긴 밤에 호랑이가 돌아다녀요. 조선 땅에 호랑이 없는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호랑이뿐만이 아니에요. 창귀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비가 돌아서서 말하자 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어드릴 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집엔 저 혼자밖에 없어서 거절했던 거예요. 남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인은 말하면서 슬퍼하기보단 두려워하는 듯이 보였다. 유감입니다. 헌데 무슨 사연이라도. 여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남편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창기가 되어 저를 찾아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뼈를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죠.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남편의 뼈는 호랑이 굴 근처에 있어서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를 들어주지 않으니 남편은 밤만 되면 찾아와 저를 괴롭힌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인의 얼굴에는 먹는 자국이 있었다. 선비는 말했다. 창귀가 된 자는 호랑이에게 얽매여 떠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대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해야죠. 그걸 다리놓기라고 부른답니다. 아마도 남편분은 당신에게 다리놓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좋겠어요. 여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어떤 짐작가는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편은 생전에 의처증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외간 남자와 동침한다고 여겨서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도 했었죠. 아마 남편은 죽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오늘 밤에도 남편이 찾아올 거예요. 만약 남편이 선비님을 본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제 집에선 재워드릴 수가 없어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2자 정도 되는 길이의 나뭇가지를 구해오십시오. 그러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여인의 말대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창기가 된 남편은 호랑이에게 뜯어먹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봐, 마누라. 나 왔어. 당신 남편이 왔네. 비록 이 꼴이 됐지만 당신이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왔단 말일세. 어여, 문 좀 열어봐. 남편이 부르자 부엌에서 아내가 대답했다. 나 여기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니, 이 밤중에 부엌에서 뭘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걸 가져왔어요. 뭐? 자, 이것 보세요. 당신의 뼈예요. 여인은 보자기에 싼 것을 보여주었다. 겉보기엔 사람의 뼈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나뭇가지였다. 여인은 혹시라도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제대로 속아 넘어간 듯 싶었다. 당신이 어떻게? 호랑이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제가 가져왔어요. 당신 소원대로 해드릴 테니 이제 제발 성불하세요. 그런데 남편은 기뻐하기보단 뭔가 심기가 좋지 않아 보였다. 그건 그렇고 이젠 사실대로 말할 때도 되지 않았어? 뭘 말이에요? 네가 바람 피운 그놈 말이야. 또 그 소리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흥! 넌 내가 죽어서 좋겠지? 그놈이랑 매일 붙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네가 그때 호랑이굴 근처에 산삼이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물려 죽는 일은 없었을 거야. 내년이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은 화를 내며
부질갱이를 들어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매질을 멈추고서 방문을 바라보았다. 누구야? 안에 누가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라, 저놈이 바로 내년과 붙어먹은 그놈이구나. 잘 걸렸다. 남편은 부질갱이를 든 채 방문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성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 부질갱이를 떨어뜨렸다. 호랑이다. 호랑이야.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끝내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날 내보내줘. 어서. 남편은 미친 듯이 허공을 긁어대며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내도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놈. 어찌 귀신이 되어서도 아내를 괴롭히느냐. 정녕 호랑이에게 혼을 먹혀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닙니다. 호랑이에게 먹힌 혼은 영원히 그 창자 속에서 헤맨다는 걸 알고 있겠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절대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넙죽 엎드려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이번 한번 용서해 줄 터이니 당장 돌아가거라.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땐 내 호랑이가 널 찾아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남편을 가둔 결계가 사라졌고 그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잠시 후 선비가 방에서 나와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고마워하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물었다. 그러자 선비가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로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인은 곤혹스러워하다가 끝내 이실직고했다. 저는 남편의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만이가 호랑이굴 근처에서 산삼을 보았다는 거짓말을 지어냈죠. 욕심 많은 남편이라면 분명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뜻대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지요. 여인은 울면서 고백했다. 이윽고 선비가 말했다. 대개 남편은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한 자라 그 천성을 버리지 못해 결국 호랑이밥이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단지 거짓말을 한 것뿐이고 그 벌은 그동안 받은 고통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세요. 여인은 선비의 말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선비도 일이 잘 해결되어 흡족했다. 그런데 여인은 한 가지 몹시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재주를 부려서 방 안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난 것입니까?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밥상을 차려서 선비가 묵는 방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났는지 방 안에는 잘 개어진 이부자리만이 있었다. 낙심한 여인은 밥상을 들고 나가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멈춰섰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호랑이의 털이었다. 순간 여인은 겁을 먹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그 신비한 선비가 도수를 부려 호랑이로 둔갑했던 걸까? 아니면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했던 걸까? 하지만 이미 선비가 떠나버려 그 의문의 해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었다.